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아주 봄 날씨 치고 아주 20도, 22도 올라가서 아이고 더워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추워해서 아이고 더워가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또 비가 올 것 같아서 자 몸이 찌뿌둥하죠. 비가 올라고. 예. 오늘은 그 첫 진도인데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한번 들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3, 4월 두 번째 듣는 거는 좀 많이 좀 편안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런 생각은 1, 2월 달에 내가 강의해놓고 안 해놓고서는 편안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법학이라는 건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들을 때는 어차피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려고 민법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시험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많이 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하면 똑딱 단시간 내에 맞출 거냐, 그리고 고득점을 할 거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잡재부리한 건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내 부동산을 3억에 사시겠다 그러면 내가 등기 이전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3억에 사실랍니까? 라고 청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3억이라 그러면 괜찮네요. 내가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승낙, 3억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승낙과 청약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이제 학술적으로 넘어가면 무지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학술 용어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무 그냥 지금 이 파트는 학술적인 파트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법률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사실이 뭐냐라고 했더니 법률 사실은 어떤 청약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봤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런 개개의 요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이런 개개의 요소를 학술적으로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 이 법률 사실 안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용태와 사건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용태와 사건. 다시입니다. 법률 사실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용태와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게 된다.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 용태와 사건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용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 이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이러한 법률 사실을 용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것, 기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태 안에는 그 의사표시라는 거하고 준법률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준법률행위예요. 자, 준법률행위인데
이 준법률행위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는 통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준법률행위 이렇게 물어보면은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통지예요.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통지. 통지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통지를 물어보는 거다. 통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통지가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되냐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법률 사실을 물어보면 시험 문제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가 물어보면 통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통지가 뭐냐라는 걸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 통지는 통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몇백 개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가 몇백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워갖고 시험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결했냐면 의사의 통지를 외워서 맞춰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사의 통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래서 각종의 최고와 각종의 거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이렇게 암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뺀 나머지 통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관념의 통지. 시험 끝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주르르르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 문제 가서 못 맞춰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밑에 관념의 통지는 아예 알라고 들지 말아야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통지 중에서 두 개만 딱 외우면 돼. 두 개만. 그래서 각종의 거절, 그러니까 촉구,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그런 통지, 그 다음에 거절의 통지, 요 통지 두 개만 무슨 통지로 간다고요? 의사의 통지고, 나머지 통지란 말이 붙어 있는 통지들은 다 죄다 뭐로 가는 거다? 관념의 통지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0.5초에 딱 떨어뜨리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양을 배워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고 헷갈려서 시험 문제를 못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건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를 물어보는 거고 의사의 통지는 두 개다. 뭐하고? 최고와 거절.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거 많이 알라고 하면 다친다. 다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재 29페이지를 봐요. 자, 29페이지에 그 박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에 보니까 용태와 사건으로 되어 있다. 용태가 뭐예요? 봐, 여기 용태가 뭐라고 써놨어요?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다. 들을 땐 쉬워도 지금 제가 써놓는 것은 가장 핵심의 핵심만 쓰기 때문에 많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써드린 건 반드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용태가 뭐라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건 용태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것은 뭐란다? 사건이다. 그럼 박스를 딱 보니까 용태와 사건 두 개로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사실은 뭐하고 뭐다? 용태와 사건이다. 그중 용태가 뭐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것은 용태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법률 사실은 뭐라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용태가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그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적법행 위법행위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실달이 없는 소리고 그래서 용태를 물어봤다. 아니 법률 사실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 준법률행위를 물어본 거다. 준법률행위 별표 두 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알라고 들 필요 없다. 그래서 준법률행위에서 그 표현 방식 보니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물어보는 것은 의사의 통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고맙게도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뭐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요? 자, 3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0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박스 안에 표현행위에 의사의 통지가 들었는데 의사의 통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최고하고 뭐라고 되세요? 거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알라고 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다고요? 최고와 거절.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딱 줄여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책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헷갈리고 정신만 사나워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사실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을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권리 변동의 원인. 다시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인데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왜 넘어갔느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랬더니 법률행위 때문에 발생을 한 문제냐 아니면 법률 규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의사 표시가 자 의사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이고 표시는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의사의 표시. 다시 합니다. 의사의 표시가 필요한 걸 뭐라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 표시, 이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만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 표시가 없어도 갑에서 을로 물권 변동,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갑에서 을로 권리가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다고요?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가 뭐예요? 법이 정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다고요? 법이 그렇다. 법이 정했다. 이건 왜 그렇다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넘기겠다, 팔겠다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딱 한 개인 것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의사표시가 딱 한 개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딱 한 개인 것은 단독행위다.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것은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겁니다. 대립이라고 하는 말은 싸운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대립되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러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두 개인 것은 뭐라 부른다고요? 계약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데 같은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 거 이건 뭐라 부른다? 합동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인 것은 합동행위라 부른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긴 하지만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 것은 합동행위.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 한다고요? 계약.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속을 하나 더 정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험 문제에서 또는 교재에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주면 지금부터는 계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시험 문제 풀 때 법률행위라고 주면 그 법률행위는 뭘로 받아들이고 시험 문제 푼다고요? 계약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풉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법률행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계약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안 걸리고 똑딱똑딱 시간 안에 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리를 했고. 자, 다시 합니다. 단독행위의 뜻이 뭐예요? 의사표시가 하나다.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 한다고요? 계약. 대립은 싸운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데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인 것은 합동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지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올 것입니다. 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은 뭐냐면 동의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동의입니다. 동의. 그 다음에 철은 뭐냐면 철회. 그 다음에 이것은 상계입니다. 자, 상계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줄 돈이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줄 돈이 있어요. 그럼 서로 양자 간에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를 서로 주고받지 말고 퉁쳐서 차액만 계산하자.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주고받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퉁치고 뭐만 계산하자고요? 차액만 계산하자. 양자가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이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지 말고 그냥 차액만 계산하자. 그걸 뭐라 한다고요? 상계라고 그래요. 상계. 그 다음에 이것은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 그 계약을 추후에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이것은 대리권 수여입니다. 자, 대리권 수여. 그 다음에 이것은 채무 면제입니다. 자, 요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시험 문제에 시간 안 걸리고 0.5초에 딱 똑딱 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쭉 불러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 자, 동은 뭐라고요? 동의, 철은 철회, 상은 상계, 추는 추인, 취는 취소, 해는 해제, 그 다음 해는 해지, 대는 대리권 수여, 그 다음에 채무 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보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로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그걸 뭐라 한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없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있으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게
유죄포입니다. 자, 이 유죄포의 유는 유언과 유증입니다. 유언, 그 다음에 유증 이런 겁니다. 자, 유증이 뭡니까? 유증. 유증은 유언증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이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연산동에 있는 아파트는 아들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사하에 있는 땅은 딸내미 줄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나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딸이나 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면 끝난 거야, 그냥.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한테 동의나 승낙이 안 받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증이 뭐라고요? 유언증여.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언증여라고 해요. 그 유언증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유증. 유언증여를 줄여서 유증이라고 그런다. 유증. 자,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이것은 포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각종 권리를 포기한다. 뭐 소유권이든 뭐든 각종 권리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 효과를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효과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발생하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등기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법률 효과로서 계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뭘 했다고요? 계약. 잠깐만.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뭘로 받아들여졌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법률 효과로서 이행기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등기 청구권.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누구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발생했다. 왜 발생했다? 법률 효과로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다고? 법률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것은 상공 판경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공 판경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그다음에 이건 공용징수.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공용수용이라 그래요. 공용수용. 그 다음에 이것은 판결입니다.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에서 을로 권리가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다고요? 법이 정해서. 의사표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의사표시 안 했는데 법이 정해서 갑안서에 을로 넘어갔다. 그게 상공 판경기. 상이 뭐라고요? 상속. 그 다음에 공은 공용징수. 판은 판결. 무슨 판결? 아니,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깜짝 놀랐어. 내가 아는 말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효과에 의해서 이제 뭐가 발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3페이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로 가봅니다. 34페이지에 오니까 거기 박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험장 가서 써먹지를 못합니다. 스토리텔링, 뭔가 이야기가 없으면 시험장 가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쭉 나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기억날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뭐가? 그래서 동철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철이가.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에 의한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뭐가 되냐 했더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저기 써놨잖아요. 법률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놨다고요? 법률행위. 자, 지금 여러분 뇌를 바꾸는데 내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다 뭐가 돼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나오면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거를 빨리빨리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한참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0문제, 15문제를 못 풀게 돼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화된 것을 그냥 뚝딱뚝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은 딱 문제를 0.5초에 해결을 해야 시간이 남거나 모자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꾸 패턴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가면 이게 시험장 가면 엉뚱한 거를 고르거나 자꾸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이걸 갖다가 숙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 청약과 승낙에는 의사 합치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계약을 다시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좋습니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약속이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 이게 속도가 붙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숙달이 아직 안 돼서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면 오늘 동강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오면 3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보를 몇 번 보라고요? 3번 보라 그랬습니다. 3번. 네.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와 관련을 해서 봅시다. 자, 지금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요? 계약.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예, 계약으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법률행위가 보이면 계약으로 바꾸고 이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첫 번째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사자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내용이라 불러요. 세 번째로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성립 요건이에요?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갖춰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안 됩니다. 모두 갖춰야 돼요.
다시 합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성립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불성립. 뭐가 불성립이에요? 법률행위가 불성립이에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성립,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존재라 그래요. 불성립, 부존재. 뭐가 불성립, 부존재라고요? 법률행위, 계약이 뭐 한다고요? 불성립, 부존재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이것은 효력 발생, 효력 요건인데 이 효력 요건보다 뭐 해야 되냐 했더니 선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금 효력 요건은 성립 요건은 효력 요건보다 뭐 한다고요? 선행이다. 그래서 당연히 효력 요건은 후행입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효력 요건보다 선행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이게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못 갖춰지게 되면 성립 요건이 못 갖춰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불성립, 부존재 문제가 발생한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빨갛게 써놓은 게 요게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뭐가 된다고요? 불성립, 부존재 무효다. 불성립, 부존재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이기만 하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의사 능력이 왜 없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 무능력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면 뭘로 간다고요? 의사 무능력. 의사 무능력인 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다시 합니다. 뭐라 본다고요? 제한 능력자. 예, 제한 능력자라 부른다.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법률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법률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그렇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을 바꿔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유효죠. 좋습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다. 유효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자, 제한 능력자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성년자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가 살짝 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가 어떻게 왔다고요? 살짝 온 상태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왔는데 못 알아봐. 그래서 니 누구? 이거 못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력요건을 봤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겁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춰서 못 갖춘 경우 성립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랬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부존재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그 다음에 뭐를 논할 수 있다? 효력을 논할 수 있어요. 일단 성립은 해야만이 그 다음에 효력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왜? 못 갖추게 되면 뭐로 간다? 불성립, 부존재. 법률에 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애워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놓쳐버려요. 이 원론적 구조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이건 애워도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애워도 까먹는다. 이거는 구조를 이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시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성립을 안 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다. 뭐가 발생한다? 불성립, 부존재 문제이지 무효, 취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무효, 취소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성립해야 효력을 논하니까. 자, 다시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성립을 해야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어요. 효력을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립을 해야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자, 지금 1, 2월 달에 해야 될 걸 내가 지금 3, 4월에 하면서 시간을 더 이상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계속 돌려가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고 해야 될 게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1, 2월용인데 지금 내가 3, 4월에 하면서 여기다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3, 4월에 해야 될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걸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정도 계속 돌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봅니다. 목적. 자,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확정해야 되느냐? 글쎄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가 가능하라고요? 실현 가능. 실현 가능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실현 가능 불가능의 판단을 뭐로 한다고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에 의해서 실현 가능과 실현 불가능을 결정한다. 사회 통념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그 법률행위는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법. 네 번째로서는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타당해야 된다면 103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올 거냐면 이렇게 해올 겁니다. 목적과 내용 관련해서 확가적사 이렇게 암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 내용을 어떻게 해온다고요? 확가적사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확가적사. 자, 그 다음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의사와 표시가 뭐라? 일치하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라. 그 다음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의사 표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하자. 하자. 이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한 것은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특별 성립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 성립 요건이 되겠는데,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이렇게 암기할 것입니다. 진류, 혼현 이렇게 암기할 것입니다. 자, 질이 뭐냐면 질권입니다. 질권에서 질물의 인도입니다. 자, 질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부터 할게요.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뭐라 그러죠? 저당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뭐라 한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뭐라 그래요? 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 동산, 질물입니다. 질물을 동산을 넘겨줘야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에서 질물, 동산이에요. 그 동산을 인도, 넘겨줘야지 성립한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 질권에서는 질물의 인도. 자, 그 다음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장의 작성. 유언장의 작성. 그 유언장의 작성과 그 다음에 사망. 이런 게 필요해요. 유언자의 사망. 자,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그 혼인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의 완료입니다. 지정된 행위의 완료다. 자, 현상 광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복실이 잃어버렸는데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그거 잃어버린 거 찾아주세요. 이거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복실 사진 찍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복사해갖고 이렇게 생겼다. 이거 찾아 전화해달라.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뭐 전봇대라든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현상 광고가 됩니다. 또는 뭐 배 타는 항구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역도에 가면 역 같은 데 가면 몽타주 그려놓고 현상범 해가지고 살인 용의자 뭐 사기 용의자 뭐 이래갖고 얼굴 밑에다가 현상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저마다 뭐로 가는 거예요? 현상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다. 그럼 지정된 행위 현상금 붙은 사람을 잡아다 갖다 줘야 돈을 받는 거죠. 그게 현상 광고. 그다음에 복실이 찾아다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판사라든가 신문사, 방송국에서 시, 소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춘문예 하게 되면 신춘문예 현상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시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갖다가 방송국이나 출판사나 이런 데다가 원고를 입고시켜야 돼요. 그게 지정된 행위의 완료다. 자,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류, 혼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꾸 책을 뒤적거리는 통에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거기 38페이지를 보세요. 3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이 꼭대기에 성립요건, 그 성립요건에 보니까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동그라미 꼭대기 있습니다. 세 가지 들었네요. 뭐뭐 들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이 나왔네요.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그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예를 들어서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뭐라고 하세요? 물건의 인도. 물건의 인도가 질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에 있어서 뭐라고요? 신고. 그 다음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장의 작성과 사망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질권, 유언, 혼인,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거기 효력 발생 요건인데 효력 발생 요건은 거기 1번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일단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 능력. 두 번째 법률의 목적에 뭐가 한다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 가능성, 적법 뭐라고요? 사회적 타당성.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고 뭐 한다고요?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 하자.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39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특별 뭐라고 써놨어요? 효력 발생 요건.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을 보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걸 갖다가 대조 기토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대조 기토. 자,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입니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성취를 했습니다. 조건이 성취를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걸 이걸 뭐라 불러요? 아니고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정지 조건.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조건이 성취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정지 조건. 이 정지 조건이란 말을 꼭 외워야 돼요. 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된다. 정지 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예, 중요한 건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건 기억 못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정지 조건.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된다고. 일반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야 시험 문제야. 몰라야.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시험 문제야.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본다고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했어요. 기한이 도래를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 도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부를까? 시기부라 그래. 시기부. 뭐라 본다고요? 시기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토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하는 거. 저 중개법령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할관청. 이 관할관청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 이걸 갖다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럼 이거 하나만 암기하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자.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럼 이것만 기억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것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권도 아니다. 다시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다. 그 무슨 요건인데? 그냥 자격 증명이지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 뭐 특별 효력 요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돼.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교재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35페이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3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3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2번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채권행위라고 시험 문제를 줬지만 이제는 시험 문제다 채권행위라는 말을 안 줘요. 20회 전까지는 채권행위라고 시험 문제를 했는데 20회가 넘어서 지금 30회로 들어왔는데 20회가 넘어서부터는 채권행위라는 말을 안 주고 뭐라고 주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줍니다. 이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첫 번째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예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의 문제를 갖다가 남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다 칩시다.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한 거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채권행위라고. 다시 한번 매매계약한 거 자체가 뭐라고요? 채권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의무부담행위. 이런 거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뭐 해야 돼요? 중도금도 줘야 되고 잔금도 줘야 되고 등기도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자, 두 번째로서 의무부담행위. 요 채권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무권리자라 그래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의무부담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유효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자,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처분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준물권행위와 물권행위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한다.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는 행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한물권을 설정했다. 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에서 여기에서 용익물권이 있단 말이죠. 용익물권 뭐가 있어요? 지역권이 있고 지상권부터 할까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설정을 하는데 일단 그냥 저당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지상권의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지상권의 설정행위는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틀려버립니다. 다시 지상권의 설정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는 뭐라고요? 처분행위. 맞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틀리고 운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다. 맞다, 틀리다? 맞다. 전세권 물권행위고 뭐다? 처분행위다. 맞다.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다. 맞다, 틀리다? 맞다. 저당행위는 물권행위고 뭐가 된다? 처분행위. 맞다. 자, 그 다음에 주물권행위. 주물권행위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채권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처분입니까? 자, 양도가 뭐라고요?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거나 지식재산권. 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면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이런 거 전부 다 지식재산권인데 그거를 양도하면
주물권행위로서 뭐로 간다고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분행위는 뭘 안 남겨요? 이행의 문제.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서 있어요. 거기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에 처분행위에 가니까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두 개로 돼 있죠.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처분행위. 다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행위라고 한다. 자, 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갖다가 남기지 않는다. 왜 안 남기느냐? 물권행위는 등기했나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기했죠? 네. 저당권 등기했습니까? 저당권 등기했어요. 그래서 등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행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권리자라 그래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입니다. 자, 결론을 내주겠습니다. 자,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의무부담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법상 효력이 유효. 처분행위를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효고 여기는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효다? 이행기까지 유효해. 이행기에 남의 부동산이니까 사다가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행기에 남의 부동산 사가지고 매수인한테 이전을 못하게 되면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겨요. 뭐가요?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긴다. 담보 책임은 종류가 세 개다. 뭐다? 제가 그거는 강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채권법이기 때문에 손해대 세 개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 내가 강의 다 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세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손해대. 손이 뭐다? 손해배상, 계약해제, 그 다음에 대금감액. 그래서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야 되는데 등기 못 넘기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걸 줄여서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손해대를 줄여서 뭐라고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일단 이행기까지는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권리가 변동을 하는데 원인에 있어서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물건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법률 규정, 법이 정해서 물건이 넘어가느냐, 상공 판경기 여기에 의해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팔겠다 사겠다 그래서 넘어간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건이 변동되었느냐라고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넘어간 건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간 건지가 일단 관건이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드렸는데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거를 보냐면은 메일 정리 노트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1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번호로 얘기해 봅니다. 5번. 예,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그거 본인 스스로 맞춘 거예요? 저 뒤에 또 답 보고 맞춘 거예요? 스스로 맞춘 겁니까? 답 보고 맞췄습니까? 스스로 맞춰서 잘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의 청약과 승낙, 박스 쳐요.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여기 봅니다. 임대차 계약은 승낙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 뭐라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뭐라? 법률 요건이다. 1번 법률 뭐라고요? 요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해서도 의무부담행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생길 수 있다. 여기 지금 남의 처분권 없는 자, 무고리자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효하게 의무부담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무효죠?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처분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처분권과 처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번 집은 맞고 4번으로 가서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박스 최고는 의사의 표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의사의 표시는 자 뭐가 된다고요? 최고는 뭐가 된다고요?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 그래서 뭐라세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래서 최고는 무슨 통지라고요? 의사의 통지.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해제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제권이 발생을 했으면 그 해제권자가 해제를 할지 안 할지 상대방은 마음이 조마조마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해제권이 발생을 했을 때 해제권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거 해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뭐예요? 촉구,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최고가 뭐라고요? 촉구, 내용 증명 발송하는 걸 그걸 뭐라 한다고요? 최고라 그래요. 그럼 해제권이 발생했으니까 해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고요. 552조에 물어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얼마를 말한다?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15일에서 30일.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판례가 15일에서 30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요 안에 답변해 주세요. 보통 한 달 정도 일반적으로 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그 자문하고 다시 또 내용 증명 나한테 보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5일에서 30일 보통 한 달 일반적으로 줘요. 근데 그 한 달을 줬는 15일에서 30일 줬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제권자한테 있던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해제권자가 갖고 있던 해제권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그럼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했을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했을까요?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권자한테 해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의사의 통지 최고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552조에서 그 해제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법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 해제권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정해놨다고요? 552조에서 그렇게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그러면 효력은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교재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552조 조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은 455페이지 쪽에 551조는 있는데 지금 552조가 눈에 얼른 안 들어오네. 응? 교재에 없어요? 455페이지에 551조는 써놨는데 552조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오네 보니까. 자, 거기 근처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근처 어디께 앞뒤로 있을 겁니다. 552조를 아예 안 써놨을 리는 없고. 조문이 있나요? 조문? 조문 뒤에 따로 조문 안 붙어 없습니까? 조문집 여러분 있습니까? 예, 조문집에 552조 여러분 그 조문 요 조문집입니다. 요 조문집 552조가 어디 있냐면 45페이지 쪽에 있어요. 조문집 45페이지 쪽.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45페이지에 552조 조문입니다. 거기 보면 조문이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인데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52조 2항 전항의 기간 내에 여기서 전항의 기간은 15일에서 30일입니다.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55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정했다? 법이 정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법이 정해서 소멸했다. 그래서 거기 5번 지문 의사 표시에 5번 동그라미 1번 5번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보면 칠판 지우지 말고